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넘파이를 통해 데이터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넘파이는 파이썬에서 아주 중요한 라이브러리인데요.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배울 내용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파이썬 기본 리스트와 넘파이 배열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열을 인덱싱하거나 잘라내고 모양을 바꾸고 연산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넘파이 기본 이해 단계에서는 파이썬 리스트와 비교하면서 왜 넘파이가 더 효율적인지 확인해보고 레인지 함수와 어레인지 함수 같은 기본적인 함수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배열 생성 및 속성 탐색입니다. 여기서는 어레인지, 라인 스페이스 같은 다양한 함수로 배열을 직접 만들어 보고 데이터 타입이나 차원, 크기 같은 배열의 주요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는 넘파이 배열 활용 실전입니다. 여기서는 인덱싱, 슬라이싱, 변형, 배열간 연산, 그리고 통계 분석 같은 실제 활용 기법을 다루고 BMI 계산 예제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까지 해볼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넘파이는 파이썬에서 수치 계산과 다차원 배열 처리를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쉽게 말해 넘파이는 파이썬의 수학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파이를 사용하면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열을 손쉽게 만들고 수학적인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고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처리,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같은 고급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데이터 분석이나 과학 계산을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도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 분야를 공부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고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또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불리언 등 다양한 자료형을 함께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리스트끼리 수학적인 연산을 하려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계산 속도도 느려져요. 예를 들어 100만 개의 숫자를 더한다고 하면 리스트만으로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넘파이입니다. 넘파이는 리스트보다 훨씬 빠르게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 배열간 연산도 훨씬 간단합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과학 계산처럼 많은 수를 빠르게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트 대신 넘파이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앞에서 리스트와 넘파이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연산 속도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파이는 대용량 배열이나 행렬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기본 리스트보다 훨씬 빠르고 고차원 수학 연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 선은 파이썬 리스트의 처리 속도인데 데이터 크기가 커질수록 연산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반면 파란색 선은 넘파이 배열의 처리 속도인데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을 끝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리스트는 작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괜찮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한계가 있어요. 반대로 넘파이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데이터 과학이나 수학 계산 같은 분야에서 꼭 필요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넘파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넘파이가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다스는 넘파이 배열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덕분에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의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클런이나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도 내부적으로는 넘파이 배열을 사용합니다. 즉, 복잡한 수학 연산이나 행렬 계산을 넘파이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 계산과 공학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활용입니다. 물리 시뮬레이션, 이미지 처리, 신호 처리 등 수치 계산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넘파이가 핵심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파이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다차원 배열을 다룹니다. 리스트와는 달리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또 배열 안에서 위치를 찾는 인덱스가 있고 연산할 때는 방향을 정하는 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배열에서 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열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2차원 배열에서 행은 엑시스는 0이고 열은 엑시스가 1이 됩니다.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의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 처리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넘파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넘파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환경에 넘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파이프 install numpy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 코렉 같은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제 numpy를 불러오기 해야 합니다. 보통은 import numpy as np라고 작성합니다. 여기서 np는 별칭인데요. 이렇게 쓰면 코드를 더 짧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때도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대괄호 안에 10, 20, 30이 있다고 가정하면 np.array 동그라미 가로 안에 대괄호 10, 20, 30이라고 쓰면 이 리스트가 numpy 배열로 바뀝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numpy 배열은 리스트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데이터를 다룰 때는 단순 리스트가 아니라 numpy 배열을 사용해서 더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리스트와 numpy 배열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목적을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간단한 데이터 저장이나 여러 자료형을 섞어서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문자, 불리언을 한 리스트에 같이 담을 수 있어요. 반면에 numpy 배열은 수치 계산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처럼 빠른 연산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리스트는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함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괄호 안에 1, hello, 3.14처럼 다양한 자료형을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umpy 배열은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괄호 안에 1, 2, 3처럼 전부 정수형으로 맞춰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통일된 타입 덕분에 연산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은 연산 방식입니다. 리스트는 요소 하나하나를 계산하려면 반복문을 써야 해서 대규모 데이터 연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numpy 배열은 벡터화 연산을 지원해서 배열 전체에
한 번에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리스트는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용, 넘파이 배열은 수치 계산과 데이터 분석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리스트와 넘파이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부터 볼까요? 파이썬에서는 range 함수 안에 시작값, 끝값, 간격값을 사용해서 일정한 간격을 가진 숫자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 함수 안에 range 0,11,2라고 입력을 하면 0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는 리스트 대괄호 안에 0, 2, 4, 6, 8, 10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ange의 끝값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numpy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py에서는 np.arrange 함수 안에 시작값, 끝값, 간격값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np.arrange 함수 안에 0,11,2라고 하면 리스트와 똑같이 대괄호 안에 0, 2, 4, 6, 8, 10이라는 값이 나오지만 이건 단순 리스트가 아니라 numpy 배열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numpy 배열은 리스트보다 수학 연산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이나 과학 계산에서는 리스트 대신 numpy 배열을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의 range 함수와 numpy의 arrange 함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ange 함수는 정수만 다룰 수 있습니다. 즉 시작값, 끝값, 간격을 정할 때 전부 정수여야 하고 실수 간격을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range 0,1,0.2라고 쓰면 0.2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밀한 소수 단위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range 함수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numpy의 arrange 함수는 실수 간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np.arrange 함수 안에 0,1.1,0.2라고 입력하면 0.0부터 1.0까지 0.2 단위로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결과는 리스트 안에 0.0, 0.2, 0.4, 0.6, 0.8, 1.0처럼 깔끔하게 결과값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이 기능 덕분에 numpy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루거나 정밀한 통계 샘플링, 과학 계산 같은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정리해보면 range 함수는 정수 전용, arrange 함수는 실수까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리스트와 numpy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리스트 연산 방식의 한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리스트는 각 요소에 연산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반복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리스트의 모든 요소에 2를 더하려면 for 반복문을 돌려서 하나씩 더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새로운 리스트에 담아야 합니다. 코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for num in numbers라는 반복문을 돌려서 각 요소에 2를 더하고 그걸 하나씩 결과 리스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최종 출력은 대괄호 안에 2, 4, 6, 8, 10, 12가 출력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산에 반복문이 필요해서 코드가 길어지고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는 속도가 느려지고 매번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야 해서 메모리 낭비가 생기고
게다가 다차원 배열 연산은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트는 간단한 데이터 저장에는 괜찮지만 수치 계산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파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리스트가 연산을 할 때 반복문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넘파이가 제공하는 벡터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넘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벡터 연산입니다. 반복문을 직접 쓰지 않아도 배열 전체에 한 번의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p.arrange 함수 안에 0, 1.1, 0.2를 실행하면 0부터 1까지 0.2 간격으로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배열에 그냥 플러스 0.1을 해주면 배열 안의 모든 요소에 동시에 0.1이 더해져요. 그래서 결과는 대괄호 안에 0.1, 0.3, 0.5, 0.7, 0.9, 1.1처럼 깔끔하게 결과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간단해지고 연산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게다가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쓰고 반복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니까 오류가 날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또 브로드캐스팅 기능 덕분에 크기가 다른 배열끼리도 자동으로 맞춰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벡터 연산은 데이터 처리와 수치 계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넘파이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서 꼭 필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np.array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썬 리스트나 튜플을 넘파이 배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괄호 안에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다면 np.array 함수 안에 리스트 1, 2, 3이라고 입력해서 그대로 배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np.arrange 함수나 np.linspace 함수를 사용하면 일정한 간격이나 구간을 가진 배열을 만들 수 있고 np.zeros 함수는 모든 값이 0인 배열을, np.ones 함수는 모든 값이 1인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또 np.random 모듈을 이용하면 랜덤한 값을 가진 배열도 손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열을 만들고 나면 그 배열의 형태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속성을 잘 활용하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np.array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파이썬 리스트나 튜플을 np.array 함수 안에 넣으면 그대로 넘파이 배열로 변환이 됩니다. 먼저 1차원 배열 예시를 보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라고 하는 명령문은 numpy를 불러올 때 np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 코드가 짧아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np.array 함수 안에 대괄호 안에 1, 2, 3이라고 하는 표현식은 파이썬 리스트 대괄호 안에 1, 2, 3을 numpy 배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프린트 함수로 array 1번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대괄호 안에 1, 2, 3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numpy 배열 객체입니다. 다음은 실수형 1차원 배열의 예제입니다. array 2번은 np.array 대괄호 안에 1.2, 2.3, 3.5라는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을 합니다. numpy는 배열 안에 모든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출력은 1.2, 2.3, 3.5가 됩니다.
즉 숫자가 정수와 섞여 있어도 자동으로 실수형으로 변환해서 계산 효율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차원 배열을 보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으면 numPy는 이를 행렬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array 3번이라고 하는 변수는 mp.array라고 하는 메소드에 리스트가 2개가 콤마로 해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이 2행 3열짜리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형태는 나중에 행렬 연산이나 데이터표 형태 처리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정리하면 numpy 배열은 파이썬 리스트보다 연산 속도가 빠르고 1차원, 2차원, 더 나아가 다차원 배열까지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D타입 속성을 지정을 하면 정수형, 실수형 같은 데이터 타입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와 numpy 배열의 데이터 타입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볼까요? 1번 행은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임포트문입니다. 두 번째 행은 파이썬 리스트 lst를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3번은 자료형과 내용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lst는 단순한 파이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클래스 리스트와 대괄호 안에 1, 2, 3이 출력되어집니다. 즉, 자료형은 리스트이고 값은 대괄호 안에 1, 2, 3 형태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를 numpy 배열로 바꿔보겠습니다. arr 변수에 mp.array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1, 2, 3 배열을 numpy 배열로 생성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함수로 arr의 데이터 타입과 내용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는 클래스 numpy.ndArray라고 하는 자료형이 출력이 되어지고 값으로는 리스트 안에 1, 2, 3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제 자료형은 numpy의 ndArray, 즉 배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출력 형식도 리스트와 다르게 쉼표 없이 대괄호 안에 공백으로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리스트와 numpy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리스트의 특징입니다. 기본 자료 구조라서 여러 자료형, 숫자, 문자, 실수 등을 섞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대신에 연산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각 요소는 객체로 저장되기 때문에 대규모 수치 연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numpy 배열의 특징입니다. 모든 데이터 타입을 동일하게 통일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와 실수가 섞여 있으면 자동으로 실수형으로 바꿔줍니다. 벡터 연산이 가능해서 반복문을 쓰지 않고도 빠르게 연산할 수 있습니다. C 언어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등의 여러 차원의 배열까지 쉽게 만들고 다룰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트는 범용적인 저장용이고 numpy 배열은 수치 계산과 데이터 분석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두는 게 목적이라면 리스트를 쓰면 되고 빠른 계산과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numpy 배열을 쓰는 게 정답입니다. numpy에서는 배열을 만들 때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arrange 함수와 linspace 함수예요. 먼저 arrang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예시 코드를 보게 되면은 1번 행의 임포트문은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 arr 1번 변수에는 mp.arrange 1,10의 값이 있습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1씩 증가하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은 대괄호 안에 1, 2, 3, 4, 5, 6, 7, 8, 9까지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레인지 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끝값을 의미하는데 이 끝값은 배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결과값이 저장되어져 있는데 항목과 항목 사이에 쉼표 없이 저장이 되어지면 얘는 배열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게 되면 ARR2에는 mp.arrange 1,10,2.5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즉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2.5씩 증가하는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은 1.0, 3.5, 6.0, 8.5의 값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arrange 함수는 시작값, 종료값, 간격의 값을 실수로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뿐만 아니라 실수 간격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인 스페이스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예시 코드를 보면 ARR3은 mp.linespace 0,0.9,4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0부터 시작해서 0.9까지 4개의 값으로 균등 분할한 값을 ARR3번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대괄호 안에 0.0, 0.3, 0.6, 0.9가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작값과 끝값을 모두 포함해서 지정한 개수만큼 균등한 간격으로 나눈 값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즉, 라인 스페이스는 시작, 끝, 개수라고 쓰면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딱 떨어지는 개수의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arrange 함수는 간격을 기준으로 배열을 생성합니다. 반면에 라인 스페이스 함수는 원하는 개수를 기준으로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arrange 함수는 반복문이나 일정한 단위 증가에 유용하고 라인 스페이스는 그래프 그리기, 데이터 시각화, 통계 샘플링처럼 일정 구간을 균등하게 나눠야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numpy에서는 배열을 만들 때 처음부터 특정 값으로 채워진 배열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zeros, ones, empty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p.zeros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ARR1은 mp.zeros 소괄호 안에 2,3입니다. 이 코드는 2행 3열짜리 배열을 만들고 모든 값을 0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2행 3열에 배열이 만들어지고 모든 값이 0으로 채워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본 데이터 타입은 실수 타입입니다. 만약 정수로 값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d타입은 int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하면 됩니다. 초기화된 공간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p.ones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ARR2는 mp.ones 소괄호 안에 2,2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2행 2열 배열이 만들어지고 모든 값은 1로 채워집니다.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1로 채워진 2행 2열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p.ones 함수 또한 실수 형태로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정수형으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d타입은 int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을 하면 정수형 1이 들어가 있는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ones 함수는 가중치 초기화나 특정 기준값을 미리 채워둘 때 자주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mp.empty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ARR3은 mp.empty 소괄호 안에 2,2의 값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이행, 이열, 배열이 만들어지지만 안의 값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행, 이열의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값들은 임의의 값들이 무작위로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mpty 함수는 메모리 공간만 확보하고 내부에는 임의의 값이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기보다는 나중에 다른 값으로 덮어쓸 계획이 있을 때 속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이 세 개의 함수를 정리해 보게 되면 먼저 제로스 함수는 0으로 채운 배열을 생성합니다. 주로 초기화 공간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 원스 함수는 1로 채운 배열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주로 기준값을 설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 empty 함수는 빠른 배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기 값은 없습니다. 향후에 값을 채워 넣을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세 함수들은 모두 배열의 차원과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서 메모리 효율과 연산 속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umpy로 랜덤 값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초기화, 통계 샘플링, 시뮬레이션 등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먼저 mp.random.rand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ARR1은 mp.random.rand 2,2의 값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0과 1 사이에 균일한 난수로 이루어진 이행, 이열의 배열을 생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이행, 이열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에 채워진 값들은 0과 1 사이의 값들이 균등한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mp.random.rand 함수는 주로 확률값이나 비율을 다룰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mp.random.randn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ARR2는 mp.random.randn 소가로 안에 2,3의 값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표준 정규 분포 난수로 이루어진 이행 3열의 배열을 생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을 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이행 3열의 배열이 만들어지고 안에 채워진 값들은 양수와 음수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mp.random.randn 함수는 주로 정규 분포 난수를 만들어지는데 주로 통계 시뮬레이션이나 오차 모델링 같은 데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mp.random.randint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mp.random.randint 함수 안에 1,10 사이즈는 3,2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1부터 10 미만, 즉 1부터 9가 되겠죠. 1부터 9 사이에서 정수 난수로 이루어진 3행 2열의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이즈 인자로는 배열의 형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게 되면 3행 2열의 배열이 만들어지고 안에는 정수 형태의 값들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mp.random.randint 함수는 카테고리형 데이터 생성이나 무작위 인덱스 선택에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이 세 개의 함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rand 함수는 0에서 1 사이 균일 분포 난수가 생성되어집니다. 주로 비율이라든지 확률 등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 randn 함수는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인 정규 분포 난수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통계, 시뮬레이션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세 번째, randint 함수는 정수 형태의 난수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샘플링이라든지 인덱스, 무작위 선택 시에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numpy의 난수 함수들은 데이터 분석과 과학 계산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umpy 배열은 단순히 값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배열 자체에 여러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들을 알면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서 배열을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행사열짜리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속성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ARR은 mp.once 소가로 안에 3,4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3행사열 크기에 1로 채워진 배열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린트 함수로 배열의 속성들을 출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 속성은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3행사열의 배열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는 12가 됩니다. 두 번째, d타입입니다. d타입은 모든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기본값은 실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 d타입은 float 64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shape은 배열의 행과 열 같은 구조적 모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3행사열의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shape은 3,4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ndm은 배열의 차원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ndm은 2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ndm 속성은 배열의 차원이라고 했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축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1차원 배열은 1이 되는 거고 2차원 배열은 2의 값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20과 50 사이에 랜덤 정수 5개를 뽑고 그 값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는 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수를 생성하는 건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작업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A로는 20, B로는 50의 값을 설정했습니다. 3행의 데이터는 mp.random.randint a, b 플러스 1, 사이즈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20 이상, 50 이하의 랜덤 정수 5개를 생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randint 함수는 두 번째에 있는 끝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b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사용해서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를 설정해 줬습니다. 생성된 배열의 난수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avg는 mp.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배열에서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값을 계산을 합니다. 중앙값은 mp.medi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 처리,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머신러닝 모델 평가 등에서 자주 활용이 되어집니다.